네, 과거 김진태 이 강원지사 당시 이제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주장의 내용을 저희가 이 통화 내용을 한번 들려드린 건데, 자, 이건 또 뭔가 싶기도 하죠. 이 녹취 내용 쭉 다시 한번 저희가 듣고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 하는데 내가 이제 안 할래. 아, 너무 힘들어. 진짜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 또 너무 떨어갖고. 예,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냈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발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막 어제 아침에 막 애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있었어. 자, 서 변호사님, 이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건? 뭐 저는 상당히 그 허풍이라고 봅니다. 아, 이거 허풍이다. 허풍이라고.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김진태 지사, 네, 현 지사. 그렇죠. 살려준 거는 이제 그 저는 국민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때 그 김진태 지사가요, 여론의 압도적 1위였어요. 근데 그 5.18 발언이 뭐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그 컷오프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컷오프 안 된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한 50번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기회를 주라. 네. 이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단식 현장까지 갔잖아요. 김진태 당시 후보가 단식 투쟁을 했죠. 했죠. 그때 둘이 만나서 네. 경선 기회를 주고 이래 된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명태균 씨가 뭐 이준석 대표한테 뭐라고 부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어떤 숟가락 하나 더 얹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민심이 그때 김진태를 원하지 않으면 네. 그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압도적으로 1위니까 네. 저는 기회를 준 거 아닌가. 민심이 바꾼 거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민심이 압도적 1위니까 네. 경선 기회를 주고 경선 이게 도지사 됐잖아요. 그게 뭐 명태균 씨가 뭐 살려준 겁니까? 민심이 살렸다고 봅니다. 네. 강선필 부위원장은 좀 궁금한 게 갑자기 명 씨는 왜 자기가 이걸 뒤엎었다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김 지사가 굉장히 반발해서 고발 검토 중이라 하거든요. 네. 김진태 강원지사는 명태균 씨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고발 조치, 법적 조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도지사로 선출해준 강원도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은 본인들이 한 공천이 그야말로 한 특정 개인, 지위도 없고 국민과 상관도 없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니 녹취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다가 울고 그랬다잖아요. 아니 남자가 태어나서 3번 운다는데 태어나서 울고 부모님 돌아가셔서 울고 그리고 명태균한테 뭐 명태균이 기다리면서 웁니까? 이거는 명태균 씨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김진태 지사와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이 김 지사에게 전화해서 여러 이슈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로 정리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 위원장 통해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서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그때 그 김진태 지사 할 때 네. 대통령은 이제 그 황상무를 단수 공천하려고 한다. 애초에. 예, 애초에. 예. 그때 그 황상무하고 경선을 했거든요. 황상무. 이분이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언론 담당 예. 총괄이었죠. 대선 캠프에서요. 예. 근데 이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의 뜻이 그렇지만 내가 이제 김진태 경선 기회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 말에 의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김진태 의원을 살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황상무 단수를 원했다면 제 말은 이게 그 마치 이게 김진태를 살려준 게 꼭 김건희 여사인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와서 이준석 대표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때 그 선거 공천이 상당히 공정했다 했거든요. 국민의힘 공천을 공정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거야말로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대표인데 본인이 공천의 최종 결제에 도장 찍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럼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압박받아서
불공정 공천했다 이 말입니까? 결국에 저는 뭐 누가 침 뱉는 이런 이게 반응이 되려 봅니다. 네,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이렇게 해석해 주셨고 강성필 대변인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당시에 민심이 김진태 지사의 컷오프를 다시 경선으로 되돌렸다? 저는 너무 그것은 추상적인 것 같고요. 사실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공관위원장에게 김진태 경쟁력 있으니까 경선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공관위원장 같았으면 대표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전혀 그 자기 말을 안 듣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뭐 그게 명태균 씨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당에서요 컷오프 시킨 후보 그것도 광역 단체장에 대한 경선에서 컷오프 시킨 후보를 단식 농성한다고 다시 그것을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그런 식으로 나 컷오프 당했다고 그 천막 쳐놓고 단식하고 뭐 울고 불고 기다리고 당대표 집에 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경선 방식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친윤 핵심자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를 갑자기 회유했다 이런 논란도 제기됐는데 윤 의원 당연히 펄쩍 뛰었죠.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께 명태균 씨는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사이도 안 좋은 제가 회유한다고 통하겠습니까? 평소에 자랑하고 과시하는 녹취 문자만 공개하지 말고 혼나는 것도 있다고 하니 혼나는 것도 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대가를 요구한 거죠. 그런 셈이 된 거죠.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얘기입니다. 이 윤 의원이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한 다음 날 명 씨 지인에게 이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이 명 씨에게 이제 전화하지 마라고 화내는 녹취도 틀어달라 이걸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그 과정에서도 명 씨 지인이 윤 의원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명 씨 의견도 전달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된 건데 소 변호사님 일단은 윤 의원,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다 알려면은 전체 녹취를 좀 틀어달라 이 내용을 좀 전달했다는 건데 어느 쪽 얘기가 좀 맞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윤한홍 의원 얘기가 맞죠. 왜냐하면 이게 뭘 회유했습니까? 뭐 이게 조작해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3자를 통해서 한 것도 회의는 아닌 거다. 아니 조작해서 뭐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너무 이게 그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만 녹취가 노니 있는 그대로 이게 다 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판단할 수 있게. 예. 왜냐하면 녹취라는 게 모든 걸 다 가지고 공개하는 게 그래야 종합적 판단이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러기 뭐 거래한다는데 윤한홍 의원이 뭐 구속을 면하게 해주거나 이런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따라서는 너무 이게 그 일방적으로 녹취를 짜집게 해서 자꾸 이게 악마적 편집을 하니까 실제 그 대통령이 명태균에 대해서 혼내고 관계 끊고 이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100% 다 녹음을 하다 보면 그런 녹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있다는 거죠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있는지 보통을 없는지 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네. 대통령이 그렇게 혼을 냈다 하니 네. 그런 앞으로 것까지 전화하지 있으면 마라고 하는. 예 그런 것도 있으면 모든 걸 이렇게 다 틀어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진실을 밝히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회유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뭐 제소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윤한홍 의원 이야기처럼 강성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회윤이 거래니 이거는 성립 안 된다는 얘기인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여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그 녹취록, 대통령과의 녹취록을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한테 야 너희들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가 아니까 그거 공개해 주세요라고 민주당에게 요구를 해야지. 민주당의 녹취를 공개한 거에 대해서 왜 명태균 씨한테 가서 말합니까? 물론 명태균 씨가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명태균 씨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이해는 가지만 이게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도 고쳐내지 말라고 왜 이걸 괜히 오해받을 짓을 합니까? 그렇게 당당한 일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지인을 통해서 접촉했다는 그 자체가 민주당이 봤을 때는 부적절한 일이고 이것은 교사
혹은 협박 압박으로 법적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어쨌든 간에 윤한홍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기자회견을 하신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개된 기사 내용에 똑같아요. 그냥 내용이. 다만 나는 회유 협박한 적 없다. 질책한 것이다. 그 말만 덧붙였는데 네.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네.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윤한홍 의원 말고도 정정식 의원도 이 명 씨를 좀 회유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일단은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또 명 씨와 인연도 없고 내가 검사 출신으로 이 피의자한테 회유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좀 펄쩍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유라는 게 뭐냐면 네. 좀 없는 거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해달라. 이래가 이게 진실을 은폐하려는 게 회유잖아요. 네. 근데 그런 녹취가 있다면 있을 거로 추정이 되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다 100% 자동 녹음이 되잖아요. 그런 녹음이 있다면 그것도 이게 다 공개해라. 이게 뭘 거짓말을 가지고 이게 진실을 은폐하려는 회유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민주당이나 공세를 펴는 사람들이 일부의 녹취만 가지고 마치 이게 대통령이 엄청나게 개입한 것처럼 오히려 이게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로 이게 하는 거는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한쪽 녹취만 가지고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회유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전체를 균형 있게 다 밝혀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걸 뭘 수사합니까? 이게 무슨 죄인데요? 아니 진실 당시 그 녹취록 있으면 그것도 털어라.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뭐 없는 녹취를 만들어서 이게 조작해서 털어라 하면 죄가 되죠. 근데 원래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 있는 거 그걸 털어라는데 그게 무슨 범죄가 됩니까? 저는 이게 강석필 부위원장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 죄인지 죄명부터 한번 밝혀보세요. 그럼 제가 반박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